안녕하십니까, 최용환입니다. 세계 역사 바로보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만 년 전에 중화족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야기하고, 5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만주 초원에서 성장한 우리 민족 흉노 훈족이 세계를 지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8년 7월에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발표된 세계 혈연 지도를 보면요, 현대 인류가 한반도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진행하는 혈연이 표시되어 있고요, 서쪽으로 꺾어져서 내륙으로 이주해 들어가는 혈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때 이 내륙으로 이주해 들어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훈족입니다. 중화족은 인도 아리안족으로 인도 북방에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북부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1만 년 전쯤에 M122로 표시된 붉은색 화살표가 바로 중화족의 나타남을 표시하는 듯합니다. 한반도 민족과 생활 풍습이 확연히 다른 민족이죠. 한반도 민족은 온돌방을 만들어서 방바닥에서 사는 생활 풍습인데요, 이 중화족은 탁자와 의자를 사용하는 남방계 생활 풍습을 가진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BC 11세기에요, 서주 웨스턴 조 다이너스티가 황하 상류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만 년 전부터 이미 정착해서 거주해온 한반도 민족의 중화족이 흡수되기 시작하는 이 서주의 나라가 중화족의 기원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 기록을 통틀어서 주나라 이전의 기록은 모두 우리 민족 동이족의 기록뿐입니다. 서주가 나타난 지 400년 후에 기원전 700년쯤에 황하 상류의 중화 한족이 상하 하류의 상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상나라 우리 민족은요, 원래 고향이 고조선 북방에 있었기 때문에 황하 하류에서 북쪽으로 이주해 가면서 각 방향으로 분산되기 시작해서 동아시아 민족의 대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동반도에 거주하는 훈족이 한반도 동남부로 이주해 와서 신라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의 건국은 기원전 600년쯤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쪽 사천성으로 이주해 간 부류는요, 사천성에 이르러서 초나라를 세우고 삼성퇴 금속문화를 일으켜서 상고시대 청동문화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그 유물을 보고 싶으면요, 성도박물관에 가면은 거대한 청동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농사짓는 고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은요, 묘족, 백족으로 지금도 중원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바닷길 따라 멀리 중미에 이른 상나라 부류는요, 마야, 아스텍, 페루 문화의 동아시아 문화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흉노는요, BC 500년, 그러니까 홍산 문화 때죠, 한반도의 비파형 동검이
만주 요서지방 고조선 서북 쪽에 말과 개를 기르는 유목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흉노 훈족이 만주 석탄불에서 금속을 취급하면서 금의 장식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얻었었죠. 이 흉노종의 풍습이요, 머리에 새의 깃을 꽂습니다. 이 새의 깃을 꽂는 문화는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이죠. 철기 문명과 철기 무기를 구비한 기마군단을 만들어서요, 북방 유라시아 전역에 만주, 중국, 인도, 페르시아, 지중해를 연결하는 거대한 무역로를 개통하고 동아시아 문물을 서방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 민족의 이동은 스키타이 훈족의 유동성으로 지중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동아시아의 문화를 가진 헬레네 민족이 나타나서 그리스 국가를 설립하지요. 한반도의 목조 건축 양식을 도리 형식으로 지은 파르테논 석조 신전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여 예맥의 음양 오행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도교로 성장합니다. 간진서강에서 시작된 불교는 스키타이 훈족이 동아시아의 도교를 전해줌으로써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 스키타이 훈족의 유동성이 인더스강의 불교를 메소포타미아에 전해주어서 600년 후에 기독교가 탄생하죠. 이렇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주도한 민족이 동아시아 흉노 훈족입니다. 그때부터 산서성과 섬서성 지역은 중화족과 한반도 민족의 혼혈 지역이 되었습니다. 혼혈 가족의 미인 자식들이 태어나듯이 중화 역사의 4대 미인이 모두 여기서 태어납니다. 양귀비는 요나라 수도 웅현의 현공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죠. 서씨는 월나라의 미인으로 오나라를 멸망케 한 중국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미인입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궁녀로 흉노 훈족의 황후가 된 미인이고요. 초서는 삼국지 이야기의 동탁과 여포 사이의 정사에 설명된 미인입니다. 중화한족과 한반도 동이족 사이의 경제적 교류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면서요,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는 도읍을 서안에서 낙양 지역으로 옮기고 동주의 이름으로 지속되었지만 한반도 민족에 흡수되어 공자의 저서 춘추에서 설명하듯 전국시대 기원전 400년경에 7개의 나라가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약 170년 동안 지속된 전국시대는 서쪽의 섬서성 서안 지역에 진나라가 나타나고 진시 황제가 나타나면서 고조선 제국 이래 동아시아의 첫 제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만리장성을 세우고 중화한족과 동이훈족 사이의 경쟁과 분쟁이 동아시아 역사를 현대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진시 황제의 유적은요, 1974년 섬서성 서안 외곽에서 한 농부가 우연히 자기 농장에서 토기 유물을 발견하게 되고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면서 병마 용갱이 세계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처음 전시되었을 때 그 농부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기에 나도 그 농부와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양 학자들이 이때부터 동아시아 역사가 유럽 역사보다 앞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묘화의 홍산 문화가 황하 문명보다 앞섰고 세계에서 가장 일찍 발달된
문화와 문명임을 세계가 인정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한자는 한반도 민족이 산동반도에서 갑골상형 문자로 발명한 우리나라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야의 문자가 한자의 초기 현상을 가지고 있고 마야 민족은 우리 민족인 사실을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중화 한족이 나타나고 주나라가 상나라를 침략하여 춘추 전국시대로 이어지는 동안에 한반도 민족의 갑골상형 문자는 중화 한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동이족 언어 구성은요, 주어, 목적어, 동사의 문장 구성입니다. 하지만 중화족 언어는요, 인도 아리안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의 구성입니다. 진시 황제가 동아시아 모든 민족을 통일하여 중화 한족이 나타나고 진시 황제를 이어서 한나라가 통치하는 동안에 한반도 풍습과 전통은 중화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역사가 중화 역사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 사학자 사마천의 사학이도 상나라 동이 역사를 중화 역사로 왜곡해서 기록한 역사책이죠. 동아시아 역사를 통틀어서 중화족 국가인 한나라에서 명나라까지 5국가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크고 긴 동아시아 역사는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등의 나라들로 한반도 동이족이 지배한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단군 신화로 시작해서요, 동아시아의 대부분 역사는 한반도 민족이 꾸려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도 베이징, 북경도요, 고조선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약 4,500년 동안 한반도 민족의 근거지였습니다. 지금도 동이족의 후예가 중화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 일본, 몽골, 티베트, 월남,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뿌리가 한반도 민족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는 인류 문명 문화의 오몬이었다는 사실을 작년에 출판한 저희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동아시아가 한반도 민족의 문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서 세상에 알려주는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